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통찰을 빌려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조금 다르게 또 새롭게 이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질문 아닐까요? 특히 요즘처럼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컨텐츠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이 질문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이 상황에 빠져들어 볼까요? 어려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 첫 번째 통찰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살짝 뒤집습니다. 사람의 깊이라는 게 무슨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답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깊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에요. 김경일 교수는 한 사람의 깊이가 어떤 질문 하나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곱씹어보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고민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변하고 또 뭐가 변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하나의 경직된 생각에 딱 꽂혀 있는 사람과는 다른 진짜 힘들게 얻어낸 통찰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이번엔 김경일 교수가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표현한 단어, 바로 신념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우린 보통 강한 신념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신념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념은 굳어진 태도를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쉽게 변하거든요. 이렇게나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에 신념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뭘 믿고 약속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계속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결혼 서약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약속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행동을 할게, 그리고 저런 행동은 하지 않을게 처럼 특정 행동을 약속하는 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훨씬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는 변하면 안 돼? 강한 신념을 지켜야만 해. 이런 생각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우리 에너지가 정말 쉽게 바닥나 버려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겪어봤을 그 감정, 번아웃으로 가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번아웃, 우리말로는 소진이라고 하죠. 이건 그냥 유행어나 꾸며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는 심리 현상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 시작을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지 차이는 있겠지만요. 특히 우리 사회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항상 강해야 해, 이런 문화적인 압박이 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고통을 꾹꾹 눌러 담으려는 태도 자체가 번아웃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진짜 회복의 열쇠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터뜨리고 표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김경일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감정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슬픈 영화를 보면서라도 눈물이 핑 돌 때 그걸 막지 않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 이게 쌓여있던 감정을 풀어주고 회복을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울고 싶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나요?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건 어쩌면 감정을 내보내는 통로 자체가 꽉 막혀버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번아웃의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우연에 그렇게 끌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연이 없는 삶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비교를 보면 왜 무작위성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안정감을 주지만 막 신나고 짜릿하진 않잖아요. 근데 게임하다가 예상치도 못한 아이템을 딱 얻으면 엄청난 재미를 느끼죠.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삶,
그건 어쩌면 지루한 천국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연이라는 요소가 우리 삶에 흥분과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게임이 바로 이 무작위성에 대한 우리 뇌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게임하는 건 힘든 노동이랑 비슷한데요. 중간중간 터지는 우연한 대박의 순간들이 그걸 재미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게 계획된 현대인의 삶에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인 거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이런 우연과 무작위성이 점점 사라지는 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김경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모든 게 구조화될수록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길 공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잘 짜인 계획에 가깝나요? 아니면 예측 불허의 모험에 가깝나요? 어쩌면 우리 삶에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위한 작은 빈틈을 조금 더 마련해 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